황진이 조선의 달빛, 사랑과 자유를 택한 여자. 여러분 살면서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눈치 봐야 하고 체면 봐야 하고 남들 시선에 내 꿈을 접어야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젊었을 때 못한 말, 못한 사랑, 못 간 길들이 가슴 한켠에 다들 하나씩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조선시대의 그 답답한 세상을 온몸으로 거슬러 올라간 여자가 있었습니다. 기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 그냥 기생이 아니에요. 조선 최고의 시인이었고 조선 최고의 철학자를 무릎 꿇린 여자였고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이름을 기억하는 황진이었습니다. 오늘 그 여자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황진이는 어떤 사람이었나? 황진이. 본명은 진 한자로 참진. 기생 이름은 명월, 밝은 달이라는 뜻입니다. 16세기 초 지금의 경기도 개성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양반이었고 어머니는 첩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아름다워도 양반 마님은 절대 될 수 없어요. 신분제 사회라는 게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천장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황진이는 어렸을 때부터 남달랐다고 전해집니다. 얼굴이 빼어나게 아름다웠고 그보다 더 빼어난 것은 머리였습니다. 한 번 보면 잊지 않았고 한 번 들으면 바로 이해했어요. 시를 읽으면 시를 썼고 음악을 들으면 연주를 했습니다. 동네 서당 훈장들도 저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 혀를 내둘렀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뛰어난 재주를 펼칠 곳이 없었습니다. 조선시대 여자는 특히 황진이처럼 신분이 애매한 여자는 집 안에 갇혀 살아야 했습니다. 공부도 마음대로 못하고 바깥 출입도 마음대로 못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마음대로 못했어요. 황진이는 그 현실을 열 몇 살에 이미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과 다른 선택을 했어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기생의 길을 택했습니다. 500년 전 조선에서 여자가 스스로 자기 인생을 선택한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보통 여자가 아니지요. 첫 번째 이야기 총각을 죽게 만든 여자. 황진이에게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녀가 아직 어렸을 때 동네에 한 총각이 있었어요. 황진이를 짝사랑한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황진이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밥을 먹어도 황진이 생각, 잠을 자도 황진이 꿈, 아침에 일어나도 황진이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총각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말 한마디를 못했어요. 그 시절에 양반가 근처 여자한테 함부로 말을 붙일 수도 없었고 용기도 없었던 거죠. 좋아한다 한마디를 못하고 혼자 가슴에 담아두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병이 들었어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시름시름 앓더니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상사병으로 죽은 겁니다. 좋아한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죽은 거예요. 황진이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나 때문에 한 사람이 죽었다. 그 죄책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장래 행렬이 황진이 집 앞을 지나가는데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 상여가 황진이 집 앞에서 딱 멈춰버렸다고 합니다. 상도꾼들이 아무리 밀고 당겨도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귀신이 붙었나 뭔가 한이 맺혔나 난리가 났죠. 그때 황진이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을 해치고 상여 앞에 섰어요. 그리고 자신이 입고 있던 속치마를 벗어 상여 위에 덮어줬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그러자 상여가 움직였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황진이 일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그날 이후로 황진이는 달라졌어요. 마음속으로 다짐했을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 제대로 살자. 사랑도 제대로 하자. 하고 싶은 말하고 살자. 눈치 보며 가슴에 묻어두다 죽는 삶은 살지 말자. 그 청년처럼 말 한마디 못하고 가는 삶은 살지 말자. 두 번째 이야기 30년 도인을 하룻밤에 무너뜨리다. 황진이 하면 빠질 수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지족선사 이야기입니다. 지족선사, 이 스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30년 동안 수도를 한 고승이에요. 30년입니다. 30년.
그 긴 세월 동안 계율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여자 근처에도 가지 않은 분이에요. 개성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전설이었습니다. 저 스님은 도를 통했다. 저 스님은 아무도 흔들 수 없다. 사람들이 입을 모았어요. 황진이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생각했겠죠. 과연 그럴까? 황진이가 한마디 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렸을 거예요. 황진이야, 그건 좀 심하지 않냐? 도 닦는 스님을 왜 건드려? 근데 황진이는 달랐습니다. 황진이에게 그것은 단순한 유혹이 아니었어요. 이건 인간의 본성에 대한 실험이었습니다. 30년을 수도했다고 해서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이길 수 있는가? 황진이는 그게 궁금했던 겁니다. 황진이가 저를 찾아갔어요. 처음엔 그냥 시주하러 왔다며 자연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스님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불교 이야기, 세상 이야기, 사람 이야기, 시 이야기. 황진이는 그냥 예쁜 여자가 아니었거든요. 지식과 교양이 당대 최고의 선비 못지않았습니다. 서경덕 밑에서 철학을 배웠고 사서삼경을 읽었고 시와 음악과 그림을 두루 알았어요. 스님이 처음엔 담담했습니다. 도를 닦은 분이니까요. 근데 황진이가 이야기를 나눌수록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름다운 데다 똑똑하고 재치 있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습니다. 스님이 점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30년 수도가 하룻밤에 무너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퍼지자 조선 팔도가 발칵 뒤집혔어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사람들이 지족선사를 욕하거나 황진이를 비난하기보다 오히려 황진이의 명성이 더 높아졌다는 겁니다. 30년 도인도 못 버틴 여자. 황진이는 이미 전설이 됐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벽계수를 시 한 수로 망신주다. 그 다음 이야기가 더 재미있습니다. 벽계수라는 왕족 출신 양반이 있었어요. 성종의 증손자였습니다. 왕족 출신에 집안도 좋고 학식도 있고 거기다 외모도 출중한 분이었어요. 이 양반이 굉장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다른 남자들이 황진이한테 다 넘어갔다는 소문을 들으면서 코웃음을 쳤어요. 황진이? 나는 절대 안 넘어간다. 내가 그깟 기생한테 흔들릴 것 같냐? 황진이 앞에서도 당당하게 으스댔습니다. 내가 황진이한테 넘어가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장담을 하고 다닌 거예요. 황진이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가만히 있었겠어요? 기회를 노렸습니다. 어느 날 벽계수가 말을 타고 황진이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황진이가 길가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시조 한 수를 읊기 시작했어요. 나지막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청산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 마라. 일도 창해하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간들 어떠리. 이 시조 겉으로만 보면 그냥 자연을 읊은 것 같죠? 푸른 산에 맑은 시냇물이 빨리 흘러간다는 내용 같죠? 근데 뜻을 풀어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벽계수야, 이게 그냥 시냇물이 아니에요. 벽계수, 이 양반의 이름입니다. 수의감을 자랑 마라. 그러니까 쉽게 지나칠 수 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일도 창해하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 한번 바다로 가면 다시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명월이 만공산하니 명월이 온 산에 가득한데 쉬어간들 어떠리. 잠깐 쉬었다 가면 어때요? 명월이 누구예요? 황진이 자신이잖아요. 이 시를 들은 벽계수가 그만 말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당황하고 놀랐으면 낙마를 했겠어요. 평생 장담하고 다니던 양반이 황진이 시 한 수의 말에서 굴러 떨어진 겁니다. 체면이 뭉개진 거죠. 조선 팔도에 이 이야기가 퍼지면서 벽계수는 웃음거리가 됐고 황진이는 더 큰 전설이 됐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황진이가 무릎을 꿇은 단 한 사람. 황진이 이야기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황진이가 유일하게 존경하고 유일하게 못 넘어뜨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경덕 선생입니다. 화담 선생이라고도 불리는 조선 중기 최고의 철학자예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집이 너무 가난해서 과거 시험을 준비할 책도 제대로 살 수 없었어요. 근데 그 어려운 형편에서도 혼자 공부해서 조선 최고의 학자 반열에 오른 분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과 더불어 그 시대를 대표하는 학자였어요.
그리고 이분은 돈이나 명예에 전혀 욕심이 없었습니다. 벼슬도 마다하고 개성 화담 근처에서 조용히 제자들을 가르치며 살았어요. 황진이가 서경덕 선생에게 갔습니다. 지족 선사에게 했던 것처럼 온갖 재주와 매력을 다 발휘했어요. 아름다운 얼굴, 재치 있는 말솜씨, 깊은 교양. 황진이가 가진 모든 것을 꺼내놓았습니다. 근데 서경덕 선생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단 한 번도요. 황진이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포기했냐고요? 아닙니다. 오히려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님, 제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황진이가 서경덕의 제자가 됐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그 시절에 여자가 학자의 제자가 된다는 것 자체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서경덕 선생은 황진이를 받아줬어요. 황진이의 재능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황진이는 서경덕 선생 밑에서 성리학을 배우고 철학을 배우고 세상 이치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훗날 황진이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내 인생에서 3가지 자랑이 있다. 하나는 박연폭포, 하나는 서경덕 선생, 그리고 하나는 나 자신이다. 개성의 3절이라고 불렸습니다. 자신을 자연의 절경, 그리고 최고의 학자와 나란히 놓은 여자. 이 자신감, 이 당당함. 500년 전 조선 여자가 이랬습니다. 5번째 이야기 황진이의 시 500년을 넘어오다. 황진이는 기생이었지만 조선 팔도 최고의 선비들도 황진이의 시 앞에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재까지 전해지는 황진이의 시조가 6수 있는데 이것이 전부입니다. 딱 6수. 근데 그 6수가 지금까지 조선 최고의 시조 중에 꼽힙니다. 가장 유명한 시조를 들어보시겠어요?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론님 오신 날 밤이어든 구비구비 펴리라. 무슨 뜻이냐면요. 길고 긴 겨울밤을 반으로 잘라서 따뜻한 봄 이불 속에 차곡차곡 접어두었다가 사랑하는 님이 오시는 날밤 그 밤이 더 길어지도록 꺼내 펼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한 거예요. 500년 전 시인데 지금 읽어도 가슴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또 다른 시조가 있어요. 산은 옛 산이로되 물은 옛 물이 아니로다. 주야에 흐르니 옛 물이 있을 소냐. 인걸도 물과 같도다 가고 아니 오노메라. 산은 그대로인데 물은 흘러가 버렸다. 사람도 물처럼 흘러가고 돌아오지 않는다. 이건 황진이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며 쓴 시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별의 아픔을 이렇게 담담하게, 그러나 이렇게 깊게 표현했습니다. 황진이의 시에는 꾸밈이 없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감정, 있는 그대로의 생각을 썼어요. 그래서 500년이 지나도 우리 마음에 와닿는 겁니다. 6번째 이야기 황진이의 사랑들. 황진이는 평생 여러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기생이었으니 당연한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황진이의 사랑은 달랐어요. 황진이는 돈 때문에 혹은 어쩔 수 없이 누군가를 만난 게 아니라 자기가 진심으로 마음에 드는 사람만 만났습니다. 그 중에 소세양이라는 이조 판서가 있었어요. 이조 판서가 어떤 자리입니까? 요즘으로 치면 행정안전부 장관 정도 되는 최고위직이에요. 이분이 황진이를 만나러 개성에 왔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시를 짓고 술을 마시며 30일을 보냈어요. 근데 소세양이 황진이와 헤어지기 전에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나는 황진이한테 정을 안 붙일 거야. 30일을 보내고도 아무렇지 않게 돌아갈 거야. 막상 떠나는 날이 됐습니다. 소세양이 말에 올랐어요. 근데 황진이가 시조 한 수를 읊었습니다. 딸 밝은 밤에 홀로 앉아 임 그리워하노라니. 소세양이 그 시를 듣고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30일을 더 머물렀다고 해요. 황진이의 매력이 단순히 얼굴이 아니었다는 게 여기서도 보이죠. 말 한마디, 시 한 수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여자였습니다. 황진이는 또 이생이라는 선비와 인연을 함께 살았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황진이가 먼저 떠났습니다. 인연이면 충분하다고. 미련 없이 떠나는 여자. 사랑도 자기 방식대로 했고 이별도 자기 방식대로 했습니다. 황진이의 마지막과 우리에게 남긴 것. 황진이의 마지막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언제 죽었는지도 정확히 모릅니다. 조선시대의 기생 여자의 죽음을 누가 기록해줬겠어요?
역사는 항상 힘있는 사람, 높은 사람 중심으로 기록되니까요. 황진이가 얼마나 살다 갔는지, 마지막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황진이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다고요. 내가 죽거든 길가에 묻어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내 무덤 앞에서 술 한 잔 마시고 노래 한 곡 불러줄 수 있도록 화려한 무덤 말고 사람들 곁에 있고 싶었던 겁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었던 여자. 황진이는 기생이었습니다. 조선 사회에서 천한 신분이었어요. 하지만 그 어떤 양반보다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자기 인생을 스스로 선택했고 자기 재능을 최고로 키웠고 자기 사랑을 눈치 보지 않고 표현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황진이를 500년이 지나도 기억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뻐서? 시를 잘 써서? 도인을 파괴시켜서? 아닙니다. 자기 자신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정해준 틀에 맞추지 않고 황진이답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나답게 사는가 물어보게 됩니다. 황진이처럼 당당하게 내 인생을 살고 있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황진이가 500년을 넘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오늘 황진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황진이와 같은 시대를 살다 간 또 다른 조선 여인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